안녕하세요. 통통 토크쇼 5회차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메인 MC를 담당하시던 가재군 대표님이 하차하시고 드디어 제가 메인 MC 자리를 꿰찼습니다. 조정상입니다. 사실은 좀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통통 토크쇼 같이 하자고 꼬셔놓고 저를 여기에다 던져놓다니요. 지금 서산시 의회는 회기 중인데요. 이번 주는 시정 질문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많이 우려하셨던 시민들도 계신데요. 지금 시의원님들 참 잘하고 계십니다. 작년보다 지난 임기보다 훨씬 더 날카로운 질문들을 많이 그 시정 질문을 통해서 하고 계셔서 그 시 집행부 분들께서 많이 지금 곤경에 처하기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 서산시 행정이 많이 발전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통통 토크쇼는 다음 주에 이런 시정 질문 내용을 정리해서 다시 가재군 대표님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고요. 오늘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신 태안이 낳은 예술인 조신호 서영화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신호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작가님. 저희 할아버지가 호자 돌림이시거든요. 할아버지 학렬이시네요. 그러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손자하고. 네. 예. 네. 작가님 소개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태안 원북의 그 신두리 해수욕장 옆에 동해리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중학교 1학년 때까지 거기서 학교 다니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로 전학을 가가지고, 거기서 공부 마치고, 미국에도 잠깐 있다가 한국에 와서 좀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중학교까지만 여기서 나오고 고등학교 여기는 외지에서 나왔는데 공통점이 많은 같은 조씨이시군요. 네. 얼마 전에 천리포수목원에서 전시회가 있었는데요. 관련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전시 끝난 지 이제 일주일이 이제 넘었는데요. 한 달여 전시를 했습니다. 그쪽에 천리포수목원에 좋은 문화예술 그런 제도가 있어서 그걸 이제 이용해서 한 달여 전시를 했어요. 근데 코로나라든가 어떤 문제들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죠. 1단계, 2단계, 2.5단계까지 갔었었는데, 네, 우여곡절 끝에 전시는 잘 끝났습니다. 그리고 주말하고 그다음에 명절 때, 한글날 이런 휴일 때 사람들이 많이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전시는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축하드리고요. 작가님은 지금 파주에 작업실이 있으시죠? 예. 지난번에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이 서산 태안 지역에도 이제 작업실을 좀 하나 갖췄으면 좋겠다라는 좀 바람이 있으시던데, 예. 그렇게 좀 갖춰져서 조신호 작가님 같은 훌륭한 작가님이 우리 지역에서 모실 수 있었으면 되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태안이긴 한데 서산도 되게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천리포수목원에서 전시회하면서 다른 데서 전시했던 것보다 더 좋았던 점과 그리고 아쉬웠던 점 있으면 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예. 이제 제 고향이 이제 서산 태안인데, 물론 이제 이쪽에서 개인전은 처음이었고요. 단체전은 몇 번을 했었고, 지금도 네포 아트 페스티벌 페어에 지금도 전시 중인데, 어떤 고향에서 하는 어떤 그런 즐거움과 어떤 의미라든가 이건 컸습니다. 컸는데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어떤 그런 심각한 어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떤 대놓고 홍보하기도 참 뭐했고, 오시라고 하기도 참 뭐했고 좀 그랬어요. 근데 그래도 이제 이쪽 천리포수목원은 워낙 유명한 공간이어서 사람들이 많이 오셨고,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가 이제 관광지여서 그런지 제가 한 달, 물론 이제 주말 조금만 있었지만 한 달여 있으면서 어떤 숙박, 그다음에 음식점, 어떤 이런 부분들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놀랍기도 했고 조금 아쉽고 어떤 면에서 좀 충격적이기도 했고 그랬는데, 너무 관광으로서의 어떤 그런 저희가
좀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어떤 뭐 청결 문제라든가, 그러니까 위생 문제죠. 라든가 아니면 뭐 서비스 문제 이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표현해도 될는지 모르겠지만 엉망이었어요, 진짜로. 그 소위 맛집이라고 하는데도 가도 맛은 있었지만 서비스가 좀 엉망이었어요. 그다음에 위생 문제도 좀 그랬고요. 우리 이제 같이 갔던 그 옆에 사람은 밥에서 머리카락도 꺼낼 정도로. 근데 이제 워낙 또 이분이 착한 분이어서 그냥 몰래 숨겨놓고 그냥 밥을 먹는 그런 어떤 모습도 제가 봤었고, 맛집이라고 해도 그렇게 위생 상태가 좀 그래요. 물론 이제 다른 그 서산이라든가 뭐 이런 데는 안 그렇겠지만 특히 관광지여서 이제 그런 건지, 그러니까 뭐 당신들이 아니어도 우리는 손님들이 많이 온다. 뭐 어떤 이런 배짱 무슨 뭐 저건지 몰라도 서비스 문제라든가 어떤 위생 문제, 시설 문제 이런 것 좀 고치고 어떤 뭐 그리고 서산시든 태안군이든 해서 어떤 그런 그 위생 교육이라는 게 것도 좀 활발하게 할 필요성도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조금 안 좋은 표현을 좀 많이 했네요. 예. 네. 예. 올해는 아마 그 해수욕장 특수를 누리기 힘드셨을 거예요. 아마 코로나도 있었고 뭐 긴 장마도 있었고 그래서 아마 그 업소들에서 많이 화가 나 있지 않았었나 그런 좀 아쉬움이 좀 있고, 그 이 방송 보시는 태안군 관계자분 계시면 이런 분들을 뭐 그 계도를 통해서 고치기보다는 그 업소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이제 서로 이야기하고 대화 나누면서 서로 고쳐나가는 과정을 좀 겪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작가님 젊으셨을 때 주로 민중미술 관련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요. 저도 생각해보면 대학교 때 공부보다는 데모를 많이 하러 다녔던 것 같은데, 어떤 계기로 그런 민중미술 관련 활동에 뛰어드셨었나요? 예. 제가 여기 고향에 살 때, 그러니까 유치원 정도 나이 때까지는 그 코앞이 바다였었어요. 근데 이제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지만 그 서산 간척지를 개발하면서 여기도 아마 바다를 막아가지고 논을 만들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 대나무 꺾어가지고 망둥이 낚시를 이제 하러 갈 때 보면은 예전에는 코앞이어서 수영도 하고 뭐 망둥어도 잡고 그랬는데, 바다를 가려면 걸어서, 그때는 뭐 이제 걸어서 다녀야 됐으니까 2시간 넘게 걸어 다녔었어요. 그러면서 그때는 이제 우리는 이제 뭐 이런 부분이 뭐 환경 문제인지 뭔지 하나도 몰랐지만, 이제 크면서 이제 생각해 보니, 이게 개발이라는 명목하에 이제 어떤 파헤쳐지는 자연과 어떤 우리 일상에 대한 불편함이구나. 어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다음에 이제 서울에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80년대 이제 뭐 광주 항쟁 문제라든가 어떤 또 사회적인 어떤 민주화 운동이라든가, 저도 이제 그런 쪽에 참여를 하다 보니까 당연스럽게 이렇게 민중미술 쪽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됐죠. 그리고 작가라고 하면은, 소위 뭐 작가라고 하면은 뭐 이쁜 풍경화라든가 꽃이라든가 뭐 누구 다 그릴 수 있지만, 저는 진정한 어떤 예술가라면은 어떤 사회적인 어떤 이슈, 또 시대정신, 어떤 이런 것을 좀 다룰 줄 알아야 어떤 진정한 예술가가 아닐까, 어떤 이런 좀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시대적으로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조금씩 바뀌면서 민주화로 진행이 되면서 이제 제 작품 저기도 민중미술에서 환경 쪽으로 가서, 그다음에 어떤 지금 상황의 어떤 통일 미술 쪽으로 가는 어떤 통일의 발판을 마련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좀 작품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사회적으로 활동하는 모든 직업군에 있는, 특히나 이제 예술가들은 이제 특히나 본인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이제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펴는 건 되게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최근에 와서는 평화 통일 관련된 작품 활동도 많이 하고 계시지만 환경 생태 관련한 작품 활동도 많이 하고 계신데요. 민중미술 활동을 하다가 환경 생태 관련한 작품 활동으로 이제 많이 관심을 기울이게 된 계기가 있었나요? 제가 지금 이제 파주에 작업실이 있고 거기서 이제 거의 살다시피 하는데요. 제가 사단법인 한국야생조류보호협회 파주 회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환경 일을 하면서 이제 그 DMZ로 그 회장 자격으로 제가 이제 DMZ를 수시로 왔다 갔다 들어갈 패스가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밀렵 감시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그 동물들 구조, 새 구조라든가 그다음에 먹이나 놈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일을 그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철책선도 바라보이고 도라전망대 올라가면은 날씨 좋을 때는 북한 개성이 다 보이거든요. 북한 쪽을 바라보면서 이제 그 통일미술, 그러니까 환경미술을 집중적으로 하면서 지금 통일미술도 같이 겸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렇군요. 제가 인터뷰 기사 하나 보다 보니까 작가님은 3번에 걸쳐서 작품을 불태운 적이 있으시다고. 좀 까칠하신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이제 반전반액이라는 작품이 제일 기억에 남는다고 인터뷰에서 밝히셨어요. 그래서 그런 이유가 뭔지, 왜 태우셨는지, 그게 저는 인터뷰 기사 보다 보니까 그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예. 네. 어떤 개인적인 문제가 제일 컸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정치적인 어떤 이런 사회적인 문제도 포함되지만 어떤 이제 환경, 그다음에 이제 통일 뭐 이런 쪽으로 이제 그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예전에 민중미술을 할 때는 지금도 남들이 관객들이 봤을 때 그림이 세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그때는 더 셌어요. 이제 지금도 살아있는 전두환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이만한 대접에다가 전두환 머리만 딱 그려가지고 포크와 스푼도 그려놓을 이런 그림도 있어요. 이 그림도 물론 태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그림도 그렸었는데 많이 좀 셌었죠. 그다음에 그 어떤 반전반액도 그 핵폭발이 일어나면서 이제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팔다리 잘려지고 그 건물이 다 깨져 나가는 어떤 그런 그림이었는데 이것도 태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는 또 정치적인 거라든가 시대적인 것이 조금 이제 좀 달라져 가고 있으니까 물론 그런 그림도 다 소중한 그림들이지만 저는 이제 환경하고 통일 쪽으로 이렇게 집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 해서 그쪽에 그런 작업을 했고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한 번의 아픔이 있어서 어떤 그런 상처 때문에 그런 이유 등으로 해가지고 그림을 좀 태운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작가들이 그림 그리다 보면은 그림들이 많이 쌓이거든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처치곤란이에요. 이런 얘기는 뭐 좀 우스운 얘기지만 그 작가들도 그림을 양으로만 그리지 말고 제대로 그 환경오염이라든가 어떤 그 자식의 누가 되지 않는 어떤 그림을 좀 그릴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림만이 그린다고 해서 다 훌륭하고 위대한 작품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서 그림은 많이 없지만 저는 한 작품을 그리더라도 명작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 명작이라는 표현이 좀 어려운 얘기지만 아까 얘기한 제가 생각하는 명작은 어떤 사회적인 어떤 시대 정신이라든가 이슈, 어떤 환경, 뭐 통일, 어떤 이런 쪽으로 그림을 저는 그리고 있는 그런 작가입니다. 네. 작가님의 그 의식을 작품에 직접적으로 하시다가 이제는 조금 은근하게 투영하는 방식으로 좀 약간 작품 활동에 바뀌었다고 볼 수 있나요? 좀 많이 부드러워졌죠. 네. 부드러워졌는데 아직도 셉니다. 더 부드럽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반전반액이라는 작품은 왜 이렇게 애착을 가지셨던 거예요? 근데 지금도 뭐 월성인가요? 거기가 거긴지. 네. 30년 저기 다 돼 있는데 이걸 더 써야 되느냐 마느냐 지금 그것도 얼마 전에 뉴스 나오니까 얘기하던데 굉장히 예를 들어서 핵이라는 것은 어떤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서 그럴 일이 있으면 절대 안 되지만 핵이 터지면은 우리는 아무 이유 없이 죽잖아요. 왜 죽었는지도 모르게끔. 너무 허망하고 너무 슬프더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리고 또 어떤 지금 이제 일본의 후쿠시마라든가 러시아의 예전에 그런 어떤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체르노빌. 예, 체르노빌. 그런 사건들이 있어서, 이거는 진짜 우리가 좀 많이 정말 진지하게, 신중하게 이걸 다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이제 그림에 이제 핵폭발이 이제 터져 나가는데 이제 터지면서 팔다리 찢겨져 나가는 어떤 그런 그림들을 그리다 보니까, 태우면서
좀 애착이 많이 갔었어요. 사실 이걸 태울까 말까 고민도 많이 했었고, 근데 결국은 제가 태웠습니다. 아, 예. 그러시구나. 그렇게 예. 아, 그게 또, 그것도 좀 되게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약간 섬뜩한 예, 그림이었을 예, 것 예, 같아요. 예. 네. 어제 국정감사 하는 거 보니까 이제 감사원에서 그 원자력 발전소 그 조기 폐쇄한 것 때문에 경제성을 낮게 평가했다고 해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감사원의 지적이 나와서 그때 관여했었던 공무원들을 좀 이제 징계하려고 하는 움직임들도 있던데요. 저는 그때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후쿠시마 그 발전소가 그렇게 되는 거 보면서 원자력 발전소는 지금 당장 발전 단가만 보고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저는 작가님 말씀에 대해서 되게 공감이 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보면 NK비전 2020 문화예술위원회 대표이사로 활동하고 계신데요. 여기서 NK는 노스코리아가 아니죠. 네. 뉴코리아. 네, 뉴코리아 네. 비전 2020 문화예술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네. 그 NK비전 2020 하면 뭐 사람들이 노스코리아 아니냐 뭐 얘기하는데 사실은 뉴코리아고요. 그 20여 년 전에 그 이 통일운동 하시는 그 목사님이 그 미국 시민권자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지만 미국인이죠. 이분이 통일운동가신데 이분들하고 이제 그때 같이 활동했던 분이 한 20여 년 전 얘기예요. 2020년대는 우리가 통일을 하자. 그런 마음으로 이제 NK비전 2020을 만들었어요. 만들면서 그 4개 위원회가 있는데, 종교, 경제, 역사, 언론. 이 4개 위원회를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계속 활동적이고, 그 다음에 우리 최재형 목사님은 그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미국인이기 때문에 이제 북한에 수시로 왔다 갔다 하고, 그 종교라든가 어떤 여러 통일운동 일을 많이 하셨었죠. 그러다가 이제 저하고는 한 5, 6년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왜 우리는 문화예술위원회는 없느냐. 그리고 이 4개 위원회도 다 미국에 있어요. 그러니까 NK비전 20이 본부가 미국에 있어요. 근데, 야, 왜 우리 문화예술위원회는 없고, 왜 미국에서만 하느냐. 우리도 해야겠다. 해가지고 내가 우리 목사님하고 서로 이제 마음이 맞아가지고, 창립을 했고, 그 다음에, 이민단체 등록도 했고, 근데 이제 이번에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창립전을 해요. 평창동의 금보성 아트센터에서 전시를 하는데, 공간 문제로 인해서 그 날짜가 좀 땡겨지고 좀 축소가 됐어요. 원래는 12월 2일부터 12월 1일부터 10일까지였는데 그런 어떤 상황이 됐고요. 이 문화예술위원회가 이제 문화예술을 하기 때문에 그림만이 아니라 뭐 연극, 국악, 대중, 막 클래식 등 기타 등등의 문화를 이제 다루면서 우리 통일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스포츠 외교처럼, 스포츠 통일처럼 우리도 이제 문화예술로 통일을 가는 데 있어서 한 발 가는데 이제 그런 쪽에 앞장서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거기에 뭐 북한 작가들의 작품들도 같이 전시된다는 그런 것이죠. 예. 네. 북한 미술 작가들도 지금 통일부에 이제 자료를 이제 넣었는데요. 이쪽에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님 계실 때 공연 팀 문화예술 팀이 이제 그래서 공연도 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때 같이 갔던 우리 이제 최상균 대표님 아트프롬아시아 대표님인데 우리 이사님하고 이제 그분이 이제 갖고 있는 그때 이제 북한 미술에 심취해 가지고 작품을 많이 구했죠. 그래서 이제 그 작품 갖고 있는 것하고 또 이제 자기가 이제 연결해서 할 수 있는 전시 작품들이 한 2, 3천 점이 돼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여기 공간에 맞게끔 추려가지고 북한 미술 이제 북한 미술의 작가들은 안 오지만 작품들은 한국에 있습니다. 예. 아, 네. 작가님하고 대화 나누다 보니까 계속 얘기 나누고 싶은데 예. 이게 또 유튜브 방송이라는 게 원래 또 너무 길어지면 늘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마치고 헤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작가님 앞으로 계획 같은 것이 있으면 좀 살짝 알려주시겠습니까? 계획은 이제 우선은
금방 얘기한 NK비전 2020 문화예술위원회 그 대표이사로 활동을 하면서 최소 1년에 한 번 정도는 북한 미술이라든가 아니면 북한 쪽에 기획을 해서 우리 한국 작가들만이라도 그런 전시회를 하려고 합니다. 비교적 좀 크게요. 근데 이제 이 현실도 그렇지 않아서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끔 하게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꼭 1년에 한 번 정도 그렇게 하고, 또 제가 작가니까 작가로서의 어떤 최선을 다해서 작품 활동을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 태안서산을 대표하시고, 그리고, 평화와 환경, 통일, 생태, 이런 주제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지금도 꿈을 꾸고 계시는 서양화가 조신호 작가님을 만나봤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쯤에서 마치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통통토크쇼 조정상이었습니다. 조신호 작가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